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노키즈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음식점에서의 아이들의 출입 제한, 하지만 무조건 금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엄마들은 또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의 주인공, 이 질문에 가장 확실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분입니다.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드는 김상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딱 정장을 딱 차려입으시고, 예,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키즈 카페를 처음 만든 김상한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키즈 테마파크 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키즈 카페를 처음 만드셨어요? 원래 키즈 카페 원래 이름은 실내 놀이터라고 합니다. 지금도 네네네. 행정적인 용어는 실내 놀이터라고 하는데요. 예. 다만 이 실내 놀이터는 놀이시설만을 갖춘 곳이고 예. 여기에 식음료를 포함시켜서 카페 레스토랑을 합친 것을 키즈 카페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키즈 카페는 행정 용어가 아니에요. 그건 예. 저희 회사가 만들었던 어떤 새로운 업종명을 가리키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지금은 아이들 놀이시설이 있는 곳은 그냥 다 키즈 카페라고 말할 정도로 대명사가 돼버렸죠. 이게 엄마 아빠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네. 이 두 곳을 다 충족시켜 주고 계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저는 네. 아동 이벤트를 전공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이 제 본업이다 보니까 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을 얼굴을 착 보면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예. 놀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저한테는 가장 재밌는 일이었죠. 본인의 성향을 잘 살리셔서 네. 이렇게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어떤까지 이렇게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신 거네요. 물론입니다. 이제 네. 기존의 실내 놀이터는 그 아이들만을 위한 곳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문화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네네. 업종이 발달돼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필연적으로 엄마와 아이를 위한 힐링 공간이 함께 필요해지게 된 맞습니다. 것이죠. 예.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공감이 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실 거예요. 준비하신 화면 보고 얘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키즈 카페 어린 왕자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한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키즈 카페가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한번 모험을 떠나보실까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키즈 카페는 아무래도 이용하는 연령대가 조금 어린 축에 속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놀 수 있게끔 시설을 압축해 놓았습니다. 이 놀이시설 공간에서 첫 번째로 자랑하고 싶은 곳은 바로 뒤에 보이는 벌집 놀이방입니다. 아이들이 인공적인 놀이시설에서 노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자연적인 놀이시설에서 놀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벌집방을 흉내내서 만든 놀이시설인데요. 이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면 위층으로도 연결이 되고 재밌게 놀 수가 있답니다. 이 뒤편에 미니 기차가 들어있어요. 그 기차를 타고 아이들도 탈 수 있고 참고로 엄마들도 이 기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뒤에 회전목마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 전용이죠. 조그만 시설에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된답니다. 지금부터 이 놀이시설을 한꺼번에 살균할 수 있는 우리 비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놀이터 내 불이 꺼지면서 아이들이 나가고 있네요. 지금 살균 장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에 자외선 살균이 시작이 되고요. 이 놀이터를 통째로 무균실로 만들어요. 그만큼 키즈 카페는 다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 테이블 공간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에서 엄마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좀 더 프라이버시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룸이나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훤히 구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방마다 모니터와 CCTV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엄마 아빠들이 좀 안심하고 식사도 하시고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는 주방이에요. 이 주방에서는 우리 전문 셰프님들께서 음식을 조리를 하신답니다. 우리 주방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곳에서는 우리 깨끗한 주방에서 홈메이드로 음식을 직접 만들고 있어요. 인스턴트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엄마들 입맛이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엄마들 입맛에 맞출 수 있는 우리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이곳 주방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잘 보셨나요? 저희 키즈카페 어린왕자는 아이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이렇게 엄마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답니다. 한 곳 한 곳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이죠. 우리 동화 속 어린왕자가 아이들의 추억으로 남게 될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모습입니다. 예. 요즘 또 카페가 대세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아이들을 위한 공간, 엄마들을 위한 공간,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회사를 만든 지는 10년째고요. 네. 어린왕자 키즈카페가 생긴 지는 8년이 됐습니다. 꽤 오래됐죠. 예, 키즈 카페의 어떤 선구자시네요. 저희가 최초로 예,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예상하셨나요? 저희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 본사와 직영점에서 연 한 30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고 네네네. 가맹점 60곳까지 합치면은 한 연 180억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실 이렇게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면 많고 뭐 적다고 보면 적을 수 있는데 그런 수요를 정확하게 공략을 하셔서 지금의 또 이 자리에 오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와 아이의 마음을 잘 달래주시는 우리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해서 인생에서 성공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창업을 해서 성공할 생각을 했고 남들이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저는 다른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이미 뭐 창업을 한 번 했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몇 억의 손해를 본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제기를 하겠습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엄마가 여자가 되는 곳, 이게 저희 키즈카페의 모토입니다. 특이하죠? 뭐 아이들의 천국, 아이를 위한 곳, 뭐 아이가 신나는 곳. 자, 이런 멘트가 아니라 엄마가 여자가 되는 곳, 키즈카페 어린왕자입니다. 왜 이런 멘트를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의 뒤편에서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엄마들을 봤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와서 하루 종일 큰 고생을 하고 가죠. 엄마들에겐 쉴 시간도 없고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도 많은 부분에서 개방화가 이루어졌는데 단 한 분야에서는 개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어떤 육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애 키우는 여자가 이런 데를 가야 돼. 어디 아이 데리고 이런 데를 가. 어디 애 엄마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좀 고지식한 문화가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엄마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키즈 카페라는 업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아이들만을 위한 놀이터가 이제는 엄마들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함께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다가 교육을 집어넣는 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놀면서 교육을 해보자. 뭐 제 전공이 놀이교육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시도한 많은 시도들이 그 당시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봤고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개념이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에버랜드에 놀러 가서 영어 단어 외우십니까? 동해 바다에 피서를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십니까? 아니죠. 놀러 갔으면 신나게 놀아야죠. 예, 대한민국에 놀고 먹고라는 말은 있어도 뭐 놀고 공부하고라는 말은 흔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에다가 교육을 접목시키는 부분을 빼고 놀이에다가 카페를 같이 접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를 위한 공간과 아이를 위한 공간을 한 곳에다 만들게 되죠. 또한 이제 아이들의 육아가 갈수록 사교육이 심해지면서 기존의 실내 놀이터가 6세, 7세, 8세, 9세 전용이었다면은 이제는 6세, 7세, 8세, 9세가 매우 불쌍하게도 학교를 갔다 와서 학원을 서너 개씩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2세, 3세, 4세, 5세 연령대인데 문제는 2세, 3세, 4세, 5세 연령대의 아이들은 엄마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엄마들이 흔히 얘기를 하죠. 아이고 우리 껌딱지. 아유 엄마 옆에서 좀 떨어져 주면 안 되겠니? 엄마에게 단 1분간이라도 내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니? 아이는 절대 1분간도 자기 시간을 주지 않죠, 엄마에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애엄마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뭘 도와줄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 4시간만 봐주세요. 나 잠깐 쇼핑 좀 하고 나 자유시간 좀 지내고 올게. 자, 이게 속마음일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말을 못해요. 아이고 애는 내가 키워야죠. 아유, 사랑으로 같이 키워야죠. 우리 아이는 천사예요. 잘 때만 천사예요. 예, 문제는 이 속마음을 좀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런 곳이 그래서 키즈카페라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2006년 7년도에 저희가 그 키즈카페를 맨 처음 만들던 시절에 저희 회사만 키즈카페를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와 함께 경쟁했던 여러 가지 방식의 키즈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저희의 경쟁자들은 1, 2년 내에 단명을 해서 매장이 사라져 버렸고 저희는 계속해서 복제품의 여러 짝퉁 매장들까지 내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키즈 카페라고 하는 어떤 한 특이한 장르가 지금은 업종을 대표하는 장르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키즈 카페를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실내 놀이터고 한국에서 이게 키즈 카페로 바뀌어서 다시 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한국식 어린 왕자 키즈 카페를 만들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대련에 400평 규모의 대형 한국식 키즈 카페가 어린 왕자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북경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키즈 카페를 만들 때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만듭니다. 놀이 시설은 아이들의 눈으로, 인테리어는 엄마들의 눈으로 라는 원칙으로 만들어요. 뭐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말이죠. 당연히 어린이들은 놀이 시설을 좋아하고 엄마들은 인테리어를 좋아할 테니까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은 어떤 줄 아세요? 반대로 만들어요. 인테리어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빨주노초 파란보 유치원 인테리어를 합니다. 놀이시설은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교구,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걸 갖다 놓습니다. 당연히 엄마도 만족 안 하고 아이도 만족을 안 하는 그게 기존의 실내 놀이터 문화였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실내 놀이터는 이 개발자분들이나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술자 출신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놀이시설을 만들려면 이제 쇠로 용접을 하고 쇠를 구부리고 휘는 어떤 이제 그런 억센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콘크리트를 막 부어 붓는 이런 억센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실내 놀이터를 만들던 시장에 그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이 쇠를 만지시거나 용접을 하시는 분이 기술자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심리를 알지 못했고 엄마들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초창기에 이 키즈 카페를 실내 놀이터에 접목을 시키면서 이런 개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실내 놀이터에 놀러 온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데 엄마들은 앉을 곳이 없어서 어디 방바닥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아빠들은 일요일 날 와서 아무데나 이게 주무시고 계시고 엄마들이 쉴 곳이 아무데도 없다. 엄마들은 애 보는 종이냐. 엄마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엄마들을 위해서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고 커피를 좀 드실 수 있게 자판기라도 좀 갖다 놓고 책을 보실 수 있게 엄마들을 위한 잡지책이라도 갖다 놓자 라고 10년 전에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실내 놀이터 업계 종사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왔으면 애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애를 봐줘야지. 무슨 앉아서 책을 보고 앉았고 커피를 마시고 앉았고 그게 엄마냐.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죠. 되게 가부장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노키즈 존이 생기고 있는 것들을 봐서는 당연히 엄마와 아이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10년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어떤 문화였었냐면 저희가 실내 놀이터에서 식음료 판매를 해서 여기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하겠다. 여기서 식사를 한꺼번에 해결을 하자. 당연히 놀고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애들이 거기 놀러 오는 거지 먹으러 오는 거냐? 놀이시설에 충실해야지 무슨 먹을 걸 파냐? 그게 음식점이냐 놀이방이냐?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 문화들을 극복을 하고
지금의 이제 키즈 카페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상 그 당시 이런 반대를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 남자분들이셨고 여자분들은 아주 대환영을 하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8년도에 노원점에서 처음으로 생맥주 판매를 실험적으로 돌맞을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냐면은 원래 엄마들이 모임을 하시면 대체로 강남 쪽에서 많이 모이시는데 강남 엄마들이 노원으로 다 달려오시고 거기서 동창회를 하시고 모임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키즈 카페를 만들면서 특히 이제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지 않게 하라. 이게 우리 직원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특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우리 붙어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잠시라도 엄마 옆을 떠나서 놀이시설에 집중을 해서 재밌게 놀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거는 놀이시설이 재미없다거나 뭐 흥미를 잃었다거나 뭐가 시시하다거나 지루해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놀이시설로 만족할 수 없으면 우리 도우미 선생님들이라도 아이들과 맨투맨이라도 붙어서 같이 뭐 술래잡기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놀아줌으로써 딱 키즈카페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엄마가 아이로부터 해방되는, 네, 아이 역시도 아이의 천국에서 놀 수 있는, 그리고 엄마는 나만의 공간으로 올 수 있는, 그래서 엄마가 여자가 되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참고로 엄마는 여자가 아닌가요?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엄마도 여자가 돼가고 있는 거죠. 창업을 하면서 저희도 많은 것을 배웠고요. 또 굴곡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2009년 가을에 있었던 신종플루 사태입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죠. 거의 6개월간 경제가 마비됐었고 특히 아동 관련 사업은 거의 올스톱된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저희 키즈카페 업종도 막 커나가는 시점에서 신종플루 타격을 받으면서 거의 한 4, 5개월 개점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우리가 그때를 전화위복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아이들 관련 전염병이 분명 2, 3년이나 3, 4년 내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 거다. 뭐 조류독감이 돌고 뭐 구제역이 돌듯이 아이들 관련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매장 내 위생 청결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청소 열심히 합시다. 뭐 소독제 열심히 뿌립시다. 이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모든 소독제는 다 테스트를 해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견을 했던 게 병원 수술실에서 쓰이는 살균 시스템이었어요. 병원 수술실은요, 수술을 하기 전에 병원 수술실 천장 내에 자외선 살균 램프가 모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살균 램프를 작동시키면은 수술실 전체가 통째로 무균실이 돼 버려요. 모든 장비나 모든 침대나 이런 거를 그냥 깨끗이 요만한 컵 소독기가 아니라 방 자체가 소독기 자체가 돼 버립니다. 우리가 그 병원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자외선 살균 장치를 놀이방 전체 천장에다가 수술실 수준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3시간마다 한 번씩 아이들을 놀이방 밖으로 빼고 어린이 여러분 이제 소독할 시간이니까 놀이방 밖으로 나와주세요. 입구를 막고 놀이방을 3분씩 살균을 합니다. 놀이방이 무균실이 됐어요. 이후로 이제 저희 매장에 이런 살균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최근에 겪었던 그 전염병 사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도 좀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역발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남의 뒤를 계속 쫓아만 가다가 보면은 절대로 뒤처지겠죠. 사실 저는 학력이 이 전문대 야간을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취업해서 인생에서 성공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생각을 했고 남들이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저는 다른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키즈카페 창업에서도 제가 초창기에 썼던 방법은 단순히 이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미 뭐 창업을 한번 했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몇 억의 손해를 본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썼던 방법은 이겁니다. 먼저 베풀고 거두어라. 라는 부분이 제가 창업할 때 썼던 원칙이었습니다. 뭐였냐면은 한번 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아이들을 다루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특히 실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알고 있었고 제가 그런 것들을 또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실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법이라는 글을 아주 방대하게 올렸어요.
그거를 거의 3, 4년 이상 제가 그 사이트를 한 7년 이상 유지를 했는데 거기에는 실내 놀이터 운영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담고 있었고 또 키즈 카페에 대한 이론적 내용들을 거기에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당시에 실내 놀이터를 창업하거나 키즈 카페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실내 놀이터 운영법이나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었고 저는 그걸 무료로 베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 놀이터라는 이 철옹성 같은 이 좀 고지식한 이 문화가 키즈 카페라고 하는 엄마들을 인격적으로 여자로서 대우하게 해주는 키즈 카페라는 업종으로 변화시키게 된 것이었죠. 아울러서 이렇게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또 여러 경쟁 업체들이 저희의 동반 업체로서 같이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키즈 카페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창업자님들께서는 초심을 잃지 마셔야 돼요. 단순히 깨끗한 음식, 불량식품 사용하지 않는 거, 청소 깨끗하게 하고 위생청결 깔끔하게 하는 거, 많은 분들이 한 6개월, 1년 정도 운영하시다 보면 초심을 잃고 대충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아이를 상대로 하시는 장사이니만큼 특히 이 장사는 재밌는 게요. 아이들한테 선생님 소리를 들어요. 선생님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선생님 여기 어디로 가면 놀 수 있어요? 이런 선생님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강연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후발주자들이 많이 생기고 지금 키즈 카페가 거의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저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나 엄마들은 한 번 정도는 키즈 카페 창업하는데 약간 관심을 좀 갖게 되거든요. 왜냐면 나도 키즈 카페를 좀 차리면 우리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돈도 벌고 이런 좋은 기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초기 창업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 거고 안전관리나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의 어떤 그 업체만의 확실하게 차별화 전략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매장에서 레스토랑급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가 예. 초창기에는 5성급 호텔에서 주방장을 초빙을 해서 네. 그 호텔 음식을 키즈 카페에 도입을 했었어요. 당시 예. 미쳤다 그랬죠. 무슨 예. 놀이터에서 호텔 음식을 파냐고 정신 나갔냐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키즈 레스토랑으로 발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아이 데리고 외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네. 꼬맹이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기 힘들지만 키즈 카페에선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양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예. 부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 마케팅 전략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엄마들의 마음을 잘 알고 엄마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리게 된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키즈 카페는 시설을 잘 갖춰놓고 엄마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만족을 시키면 네. 엄마들이 와서 알아서 광고를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기 오픈할 때 보통 블라인드 전략과 무료 입장 홍보 정책을 같이 쓰고 있는데 예. 이제 블라인드 정책은 직원들이 테크니컬하게 갖춰질 때까지 불평불만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제 만석을 채우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러 소문을 내지 않고 몰래 오픈을 해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이런 데가 생겼네. 어머 여기 너무 좋네. 예.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부분들이고 예. 이제 무료 입장 전략은 그렇게 해서 어머 너무 좋네 하신 분들이 전화기 야 여기 무료래 빨리 와라고 이제 하게끔 하시는 분들인데 예. 그 처음 오픈을 하시면 얼리 어답터 엄마들께서 오시는데 이분들이 거의 1인당 한 2-30분 이상을 홍보를 해주고 가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홍보 마케팅비에 쓸 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내부의 시설과 아이들을 위한 비용에 더 투자를 하라고 보통 예. 이해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어떤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단지 이게 베풀고 거두어라. 내가 힘든데. 약간 그 강연을 들으면서 약간 아이러니 했거든요. 네. 예, 정말 사실 이제 힘들었을 때. 베풀고 거두려면 좀 예. 베풀 게 있어야 이제 베푸는 거고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 급박한 어떤 가장 힘든 시기에서는 네. 제 입장에서는 그거 일단 몸을 추스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는 그겁니다. 모든 건 다 내 탓이다. 네. 모든 잘못을 나한테서 찾아본다. 예. 남 탓하지 말자. 그래야지 그 실패의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노력하는 사람, 당연히 맞는 말인데 성공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 중에서 신의 간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예. 말은 노력하고 인성이 바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 수출도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있으시고 중국에도 있으시고 네. 어떻습니까? 반응들은 어때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이 이게 넓지 않은 땅이다 보니까 네. 가맹점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예. 특히 키즈 카페는 넓은 영역을 이 영업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을 진출하려는 부분이죠. 다만 네. 이제 미국 쪽 진출은 그 좀 많이 힘들었어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매장이 장사는 잘 되지만 우리 네. 본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장을 중국으로 돌리게 되면서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중국이 아이들을 너무나 위하는 그 문화가 이게 한국을 추월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아이 손주를 데리고 이제 모든 걸 희생하시는 나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네. 한국에서는 엄마 아빠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예. 중국 키즈 카페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맞벌이 부부고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엄마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접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이죠. 다음 예. 세대 키즈 카페는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시설이 갖춰질 겁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예, 아주 뭐 현실적이고 네. 이 직업이 천직이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서 예, 굉장히 저는 그냥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좀 빨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키즈 카페란 무엇입니까? 추억을 담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이런 거죠. 어른이 돼서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네. 뭐 학교에서 막 혼나고 이런 거 생각 안 날 거예요. 네. 엄마와 아빠와 행복하게 놀이 시간을 보낸 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우리 어릴 적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네네네. 어른이 돼서 남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뭐 우리 때는 자연 속에서 놀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인공적인 환경에서 놀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이 컸을 때 네. 나는 어릴 때 어디서 놀았어? 어느 키즈 카페에서 맞아요. 놀았어? 예, 어느 키즈 예. 카페에서 놀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그때 할아버지가 돼서 예. 그 키즈 카페를 만든 게 나란다라는 얘기를 예. 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한국의 키즈 카페가 세계로 뻗어나가서 그 세계의 아이들이 한국식 키즈 카페에서 추억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우리 대표님의 최종 목표이시고 네. 좋은 또 선생님으로 발돋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상한 대표님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어린 왕자의 한 장면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맞습니다. 마음으로 보고 이해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럼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긴장하셨어요? 그래도 청취자분들께서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키즈 카페라는 업종을 좀 나라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업종이기도 한데 그 얘기를 못한 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한번 흥하고 나면은 그 뒤를 쫓아서 오는 많은 여러 그 유혹의 손길들을 장사치라고 해야 될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지뢰로 발견이 되는 수가 많아서 이 나중에 업종을 쫓아오는 창업자들이 그 지뢰를 밟고 다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창업의 위험 요소들을 좀 잘 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창업자들이 창업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정말 상 받아야 될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